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트랜지스터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트랜지스터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실험의 목표를 한번 보면은 트랜지스터의 구성 및 동작 방법을 실험 통해서 이해를 하고 트랜지스터의 RV 특성을 측정하고 이해를 하죠.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BJT, MOSFET, JFET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이 구조에 관련돼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통해서 전압 이득, 주파수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BJT, MOSFET 이런 것들을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실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항상 3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BJT는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그 다음에 FET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 3가지 다리가 항상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다이오드가 개발된 이후에 하나를 더 접합시켜서 3개의 PNP, NPN 접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직 게이트라든지 스위치 소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쇼클리, 그다음 바딘, 그다음에 브레튼 세 분이 발명을 하셨고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 세 분 찍으신 거, 그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한참 후에 1972년에 다시 찍으신 거죠. 처음에 초기의 트랜지스터는 앞에서 보신 사진과 다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겼죠. 크게 생겼고 지금 현재는 손톱보다 더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초기 버전은 굉장히 벌크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기본적인 BJT랑 모스펫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BJT 경우에는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3가지로 접합이 되어 있고 실제 공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판, 그 다음에 여기 도핑한 N타입의 도핑, 여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BJT 같은 경우에는 중간 P 영역을 전류를 이제 제어하면서 전체적인 전류를 온오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FET 같은 경우에는 필드 이펙트로 게이트를 채널 형성을 해서 조절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키지 커런트가 없는 게 FET,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어에 필요한 전류가 항상 소모가 되는 거는 BJT죠. 그래서 전류의 손실이 없는 게 FET가 전류의 손실이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0인데 실제로 리키지 커런트가 있기 때문에 손실 범위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I, B 베이스에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소비 전력이 필요한 게 BJT죠.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소자에서 메모리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 FET 방식으로 많이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증폭이나 이런 것들을 증폭에 관련된 거는 또 BJT로 많이 사용을 하죠. BJT하고 FET의 기본을 보시면 BJT는 앞에서 봤던 그런 이제 3가지 다이오드는 원래 2가지였죠. P, N,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서 P 이렇게 붙여서 여기 이제 N에 흘려주는 전류를 바꿔주면서 제어하는 거. 그래서 베이스 보시면 아까 FET랑 좀 다르게 이 채널 사이에 이 베이스 영역이 있죠. 그래서 에미터 컬렉터 중에서 이쪽 중간에 베이스 영역이 있어서 이쪽에 전류를 제어해 줌으로써 이쪽에 이제 전류가 흘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폭이 얇고요. 그 다음에 전자밀도는 베이스 공정보다 충분히 크게 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미터 접합 면적보다 컬렉터 접합 면적이 더 크게 설계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BJT 동작 모드는 기본적으로 NPN 혹은 PNP 2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EBJ 이미터 베이스 정션, 컬렉터 베이스 정션, 그래서 2가지가 이제 다른 기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이제 들어가고 어떤 게 나오는지. 그래서 NPN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에서 나가는 방향이 NPN, 그 다음에 PNP는 트랜지스터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고, 이제 뭐 설명을 보시면은 차단 영역에서는 EB 정션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로, 그 다음에 여기도 리버스로 이제 구성되죠. 그 다음에 활성 영역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활성 영역에서 EB 정션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CB 정션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그 다음에 역방향 활성에서는 이미지에서는 리버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워드, 그 다음에 포화 상태에서는 다 포워드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동작 관리를 살펴보시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자의 흐름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를 흘러주면은 이쪽에 이제 플러스가 걸리게 되고 전류 흐름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전자의 흐름은 이쪽 반대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 영역에서의 전류 값이 이렇게 제어해 줬을 때 전체 큰 흐름 전류를 이제 형성을 해 주게 되죠. 그래서 커런트랑 이제 관계식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 베이스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IC 위에서 이제 걸어준 전류가 두 개를 합했을 때 이제 IE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 FET 같은 경우에는 IB 커런트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데 여기서는 IB 커런트의 양에 따라서 IC 양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 IC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이제 이렇게 베타 값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을 얘기해서 전류의 증폭, 그 다음에 출력의 개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알파 베타의 관계식은 알파는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로 정의가 돼서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IBE에 따라서 IC가 이제 다르게 흐르게 되는데 이건 전차회로 책에도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IS가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전류량이 있는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되냐면 BE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온도 파라미터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 등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베이스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전체 IC, 그러니까 IS에서 이게 디펜던트 소스죠. 커런트 디펜던트 소스인데 어느 거에 디펜던트 하냐면 IB 커런트에 의해서 전류가 제어되는 그런 양상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뭐 이상적으로는 이게 기생장이 없는 것처럼 동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평으로 동작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기생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연구를 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상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값에 의해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FET는 이제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이 게이트인데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하고 이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이쪽에 채널이 형성이 되고요. 그 채널 형성에 따라서 이쪽 양단에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게이트와 소스 간에 거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게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작게 흘러 들어가죠. 거의 마이크로 암페어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굉장히 작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메탈 옥사이드, 그 다음에 JPEG 같은 경우에는 정션 FE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FET가 있어요. FET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이제 다수의 캐리어를 공급해서 되고요.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를 배출이 되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채널을 형성을 하는데 그 두께를 얼마만큼 열어주냐에 따라서 채널에 그 전류가 많이 흐르냐 안 흐르냐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의 전압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는 대부분 플러스 전압으로 전압을 인간하는데 겐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전압부터 풀로 세츄레이션이 돼서
음의 전압을 걸어주고 양의 전압 쪽으로, 그러니까 음에서 값이 줄어드는 값으로 제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개인 소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0볼티지 걸자마자 풀로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는 바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직선을 개척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기생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수평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분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가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회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걸리는 전압으로만 단순히 표시를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전압으로만. 그래서 볼테이지 디펜던스 소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볼테이지 VGS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걸로 현재 표현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RO 기생저항 때문에 아까 보셨던 수평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 기울기를 갖는 그런 형태로 분석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차이를 이제 구분하실 때 이 IV 가지고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구분 못하실 거고, I B 값이 흐르느냐, I 게이트 값이 흐르느냐 해서 게이트 값이 뭐 흘렀다 그러면 얘는 FET가 아니라 BJT였겠죠. BJT에서 뭐 제어는 다 했는데 거의 뭐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FET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 약간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던 이제 BJT 실험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흘러들어간 전류의 양에 따라서 IC와 AB, 그러니까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I V 커브 아니라 V 아니죠? 잘못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V DS 혹은 VCE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데 여기가 IDS, IC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량이 BJT 같은 경우에는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거고요.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전압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베이스 전류였었죠. 그러면 이제 FET에서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 곡선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BJT이기 때문에 BJT의 베이스 쪽에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베이스 측 전압값 요거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 전압을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 양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바뀌는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컷오프, 액티브, 세츄레이션으로 구분해서 알파 값, 베타 값을 데이터 시트랑 비교해서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참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참값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한 거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FET는 이렇게 이제 저항을 뒀는데요. 저항을 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량을 재기 위해서, 전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전류량을 앞에서도 했었죠. 앞에서 여기 전류량 굉장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전류량으로도 큰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역으로 V는 I, R 할 수 있죠.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R 값이 크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전류량이 작아도 전압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압값 가지고 역환산해서 전류값을 알아내는 용도로 이 저항을 달게 되죠. 그다음 위에 다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FET나 혹은 BJT 커런트가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얘가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자가 바로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방열을 안 해주게 되면,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흐르지 않도록 적당히 이제 전류 제한을 해줄 수 있는 목적으로 저항을 단 거죠. 뒤에서도 배공 단 것도 그런 목적으로 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류랑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다. 그럼 굳이 안 따라도 되긴 하는데 단 뭐가 중요하죠? 커런트 리밋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한 여러분들 뭐 실험하실 때 한 200ml 정도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보고서를 혹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비보고서 작성 내용에서는 트랜지 종류가 어떤 거였는지, 트랜지스터의 구성, 용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동작 모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작 모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리 볼테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제이터 모드에서 얼리 볼테이지 발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트랜지스터 기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